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요 최근에 이 선거 양상을 보게 되면요. 이 투표율이 대선이 제일 높고 총선이 그다음, 지방선거가 그다음 이런데요. 과거보다는 투표율이 한 10% 올랐습니다. 전부. 예전에는 50% 넘지 않는 투표율도 많았어요. 총선인데도 뭐 40 몇 프로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이 사전 투표가 이틀이나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횟수를 더할수록 이 사전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이면은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투표가 원래 투표율이 높아야 돼요. 본투표일 날 당일 날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스템은요. 본투표율이 3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사전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상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식이면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본투표일 이틀 하는 게 나아요. 중간에 텀을 두지 말고 바로 지금은 사전 투표하고 나서 3일간 쉬잖아요. 먼저 하신 분들은 4일간 이 깜깜이 상태로 그 투표함이 어딘가 보관되고 있는 거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무서운 기세로 지금 지지율이 끌어올리고 있다, 상향하고 있다,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사전 투표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요걸 20% 정도로 떨어뜨리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사전 투표율이 무려 40% 가까이 가 있어요. 이거를 20% 정도로 떨어뜨리면 무조건이고 이거는 최소 30% 이하로라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사전 투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보니까 요즘은 플래카드를 막 걸렸더거든요. 사전 투표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대중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왕이면 당일 투표, 본 투표, 본 게임을 즐겨야죠. 우리는 그것만 잘 해줘도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오늘 이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13일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영화 관람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이 사건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발칵입니다. 발칵. 그러면서 음모론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이유 자체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를 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번 대선에서 이 사전투표를 막아내자라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봐야죠. 트럼프는 사전투표 뭐 본투표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거든요. 시스템이. 그런데도 압승을 했잖아요. 대승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막는데 치중하고 이왕이면 본투표 하자.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자, 이재명 윤 본인이 이긴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 이해 안 돼. 이례적으로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뭔가 헛찔린 혹은 아킬레스 근을 이렇게 찔린 그런 상태입니다. 급소 찔린 이재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문수 부정선거 의혹 완전히 일소하도록 최선 다해 노력해야 된다. 국민적 의혹이 큰 것은 사실이다. 선관위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그 어떤 의혹도 지금 드러나면 안 된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있죠. 이런 것까지. 국제선거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결성이 돼서 이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이제 국제 단체인데요.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거부했거든요. 국제선거감시단이 오겠다 그랬어요. 한국 가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것은. 아니 공정하게 깨끗하게 치러진다 그러면은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메이저 언론들은 이걸 잘 보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국제선거감시단 선관위 거부에도 한국 간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고돈창 아시죠? 이분 반중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현재 이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그 중국의 악행 이런 것을 고발하고 저지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 핵심적인 고리로 보는 게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이죠. 자, 고든창 내 친구들 선거 모니터링하러 서울로 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우려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는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자, X에 내 친구들이 선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강인하고 용감한 애국자들을 응원한다. 우리 함께 가자라고 쓰고 태극기와 성조기 아이콘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윤어게인 행진과 부정선거 척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자유대학신당 창당준비위원회와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 등 청년 단체들은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선거감시단 파견에 미국 행정부가 역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 이런 식이죠. 황교안, 민경욱, 전한길 강사 한국 부정선거 척결 위해 국제선거감시단 파견을 요청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영향력이 있는 주요 언론들이 이걸 거의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윤 대통령이 이런 이슈화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이건 이례적인 행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윤 대통령이 지금 뭔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계엄을 선포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에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상하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선인데요. 대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26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 21일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따라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여론조사 정도는 나와야 되죠. 46대 41.6 이 정도 여론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은 깜깜이 상태가 얼마간 이제 지속되다가 이제 투표가 이제 끝날 텐데요. 그러면 대역전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감시 철저히 하고 그리고 본투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특히나 사전투표율을 20%대로 떨어뜨리기만 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으로. 그런데 지금 우파 여기 계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찍 투표장에 갑니다. 사전투표 새벽부터 가서 하시더라고. 제 주변에도요. 예전에 보면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새벽 잠이 없잖아요. 그냥 첫날에 그냥 가고 해버린다니까. 첫날에 가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가급적이면은 본투표를 선호하십시오. 그렇게 선택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 발표가 말이죠. 26일부터는 공표를 못하기 때문에 25일 날 많이 쏟아질 겁니다. 25일 날 많이. 25일 날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이라든가 MBS나 이런 데서요. 적어도 한 10% 정도만 차이를 이렇게 내는 그 정도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군소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거의 이제 대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준다. 그런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거 발표된 여론조사 가운데 이것도 있었죠. 엠브레인 퍼블릭. 이것도 MBS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MBS가 여론조사를 발표하니까 MBS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게 아니고요. MBS는 4군데 4개 여론조사가 합동으로 1억씩 내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여론조사입니다. 싹 갖고 한 달에 2번씩 하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MBS를 합니다. 지표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한국 리서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죠.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K-스탯 리서치 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을 합니다. 그래서 MBS라고 하는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고 이 여론조사가 또 있는 거죠. 개별 그 여론조사 기관이 또 이렇게 한다니까. 엠브렘 퍼블릭처럼 이렇게 따로 또 하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 5개잖아요. 5개. 거기다가 한국갤럽 6개. 그리고 ipsos도 가끔 일하는데요. 거기도 비슷해요. 경향이. 7개. 그리고 그 리얼미터 있잖아요. 8개. 그리고 김어준이 하는 꽃 있잖아요. 9개. 이런 식으로 보면요. 김문수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나오는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10개가 넘습니다. 10개, 12개 이 정도 돼요. 김문수 후보가 잘 나오는 여론조사가 공정, 그 에이스 리서치, 코프라, 뭐 등등 해서요. 그 미디어 토마토도 요즘은 좌파적이라 그랬는데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한 5-6개 됩니다. 확연하게 달려요. 갈립니다. 지지율 내용이 확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엠브레인 퍼블릭도 MBS라든가 한국 갤럽하고 거의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 표본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재명 50, 김문수 36, 이준석 6 이렇게 나왔거든요.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여론조사는요 20% 이상 차이를 벌렸는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김문수가 좀 올라왔잖아요. 만일에 여기 1만 빠지면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37만 돼도 해볼만 한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그렇게 멀리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준석이가 또 6%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50대 뭐 단순 비교를 해보면요. 더하게 해보면 42잖아요. 8% 차이로 지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더 희망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 18일, 19일 TV 토론이 반영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요. 요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는데 한길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 이런 게 이제 주로 군소 여론조사 기관에 들어가죠. 여기는 쿠키뉴스 의뢰로 17일, 19일입니다. 일부는 그 TV 토론이 반영된 거고요. 일부는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18일 밤에 했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약 한 30% 정도 TV 토론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서는요. 이재명 48.9, 김문수 후보 39.1 차이가 더 줄었잖아요. 이준석 6.9. 군소 여론조사에 가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잘 나와요. 여기서 TV 토론 결과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데요. 전체적으로는. 그게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47, 김문수 42쯤 나올 것 같아요. 41이나 42. 그러면 6% 정도 이렇게 차이 나니까 5, 6% 차이 나니까 뭐 거의 이제 건사치까지 이제 따라 붙은 거 아닙니까?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번 대선은 기술적으로도 정말 전략적으로도 이 진영 지지층 전체가 잘 행동해야 됩니다. 정말 깨대가리 없이 뭐 또 사전투표장에 가서 막 투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전투표 많이 한다니까. 몰라서 그래 아직. 이런 분들에게 아직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럴까봐. 뭐 부정선거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하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본투표 날 하기 힘든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다. 이왕이면 본투표 하자. 뭐 이런 이야기죠.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과거 전례로 보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사전투표 하더군요. 제일 일찍 하더군요. 그때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요구했죠. 사전투표를 많이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그 당시에는. 저는 그때 경악했는데 그게 선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예, 이제는 이제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굳이 이 선대위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는 이왕이면 꼭 참고 본투표까지 투표하지 않을 것을 한번 권고해 드립니다.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모든 이 주요 인사들이 첫날 일찍 뭐 8시쯤 뭐 7시쯤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선거할 때마다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김문수 후보는 과연 어떨런지.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의혹이 있다. 선관위가 이것을 명쾌하게 이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 투표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했죠. 그리고 본 투표를 이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 인식은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할 말 안 한 말 좀 가리는 거죠. 자,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이걸 윤 대통령이 오늘 부정선거 다큐 영화를 본 걸 계기로 일종의 음모 세력, 음모론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자, 이것은 오히려 호재입니다. 이게 이슈가 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믿고 있는 게 지금 지지율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의혹이 있는데 한번 까보죠. 진짜 김문수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그 카르텔 속에서도 크게 이겼잖아요.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